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년 전 광주 전남은 가뭄으로 물 공급까지 끊길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죠. 정부가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전국 곳곳에 댐을 지어 물그릇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댐 유치 경쟁을 벌였던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후보지에 선정된 화순군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우려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겨울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광주 전남.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이 바닥을 훤히 드러낼 정도로 비상이었습니다. 정부는 가뭄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해 전국에 14개의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 직면한 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규 기후 대응댐 건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전남에선 섬진강 권역의 화순 동복천과 순천의 옥천, 영산강 유역의 강진 병영천이 선정됐는데 이 중 동복천댐은 식수를 공급하는 용수 전용댐으로 활용됩니다. 동복댐과 주암댐 사이에 지어지는 동복천댐은 모두 3만 1,0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댐 신설 후보지로 동복천이 선정된 데 대해 화순군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미 댐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댐 유역이 어디까지 정해졌는지 제대로 된 설명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설명회를 없이 환경부에 발표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암댐으로 인한 피해, 동복댐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 또 댐을 만든다니까 어디다 만든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이번 정책은 댐의 규모에 따라 국가 주도와 지자체 주도로 나뉘어 추진됐습니다. 규모가 작은 경우 전남도가 직접 수요 조사를 실시해 순천과 강진이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규모가 큰 댐은 정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화순군이 먼저 원하지 않았음에도 후보지로 선정된 겁니다. 2023년 3월에 그 가뭄이 너무 심각하고 주암호에 최저 20% 수준까지 다다라서 저희 도에서도 국가주도 중소형 댐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화순은 지금 국가주도 댐으로 일단은 후보지에 선정된 걸로. 환경부는 다음 달 중으로 댐 건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과 함께하는 댐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은 많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환경부가 전국 14곳의 하천에 신규 댐을 짓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은 오늘 성명을 내고 댐 건설은 생태계 훼손에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미 4대 강의 16개 보는 홍수와 가뭄도 대비하지 못하고 물을 가두어 썩게 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댐 건설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번 주 광주와 전남에서 열립니다.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권리당원이 많다 보니 지도부에 입성하려는 후보들이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광주 전남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후보자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역동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대표로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은 내부 분열과 갈등 등으로 외연 확대에 실패했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재집권의 핵심 전략은 내부 단결과 외부 연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합을 통해 집권할 수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광주와 전남을 집중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인 한준호 후보는 호남 출신 후보가 자력으로 최고위원에 입성한 지 오래됐다며 호남의 아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강조했고 외가가 진도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도 목포를 찾아 윤석열 정권의 무도와 무능을 심판하고 정권 창출의 전략본부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당의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고
집권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 그 힘을 호남에서 만들어내자. 광주 전남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전체 당원 중 20%가량인 23만여 명이 광주 전남에 몰려 있고 호남에서의 결과가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서울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은 광주 전남에서 승기를 잡는다는 계획이고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은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호남의 표심은 수도권까지 연결됩니다. 대역전극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호 4번 민영배를 선출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실망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56%와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 민주당 지도부 선출과 함께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도 함께 진행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3년째 더딘 산사태 복구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광양 탄치마을은 산사태 현장이 지금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요. 조만간 복구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꽤 시간이 걸리고 태풍도 남아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광양 탄치마을입니다. 쏟아진 흙에 건물 5채가 매몰되고 주민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년 전 산사태로 부서진 집입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토사가 밀려왔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현재 집주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그날의 악몽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이 못시게 돼서 여기 왔지. 여기 해관을 사갖고. 아이고 난리가 아니지 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사고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무너진 산비탈은 복구를 위한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선 임시로 덮어놓은 파란 방수포가 유일한 대책입니다. 사천남도 옆에 보면 금이 찌어가갖고 뭐냐면 전에같이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그걸 또 떨어질까 싶어서 이제 겁이 나지. 예정대로라면 탄치마을 정비 사업은 지난해 끝났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광양시는 68억 원을 들여 붕괴된 사면을 보강하는 등 16,5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공법 변경과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차질이 생겼습니다. 광양시는 최근에서야 토지 수용 재결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8월 중순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부터 먼저 들어갈 겁니다. 9월경에서부터 아마 피탈 우리 법령 정비는 그때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복구 완료까지는 앞으로도 9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 기간 태풍까지 남아있어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정부 책임을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찾은 이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를 치유하는 공간인 만큼 온전히 국비로 운영돼야 한다며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관했고 앞으로 부족한 재원은 행안부가 재정당국과 꾸준히 협의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명만 지원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대 조선대병원은 각각 28명과 40명의 전공의를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조선대병원 피부과에 1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두 대학병원은 수련병원 협의회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도 일정상 전공의 추가 모집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 종류인 야바를 밀반입하고 상습 투약한 태국인에 대해 징역 8년에 추징금 4,0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태국인은 자국의 마약 사범들과 공모해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수천만 원 상당의 야바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키고 투약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판매 대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고가의 등산품과 캠핑용품을 헐값에 판다고 속여 36명에게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광주시 공유 킥보드 업체와 협의해 공유 킥보드 최고 속도를 현재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으로 꼽히는 광주 백운광장 일대와 서석고 일대 등에 시간당 강수량 88mm를 방지할 수 있는 빗물 처리 시설이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오는 2034년까지 1조 2천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석고 일대와 백운광장 등 위험지구 10곳에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극락교와 우남시장 등 16곳에도 시간당 강수량 88mm를 방지할 수 있는 펌프장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방침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